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15일 토요 경마 12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를 끝내고 또 다음 주는 추석 휴장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휴장 직전에 경주이기 때문에 출전 두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출전 두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경주 성격 자체도 전반적으로 혼전 경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정말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배당보다는 중고배당이 많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죠. 따라서 박남규 스타일의 경주가 많아요. 따라서 오늘은 추천 경주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3경주, 6경주, 그리고 9경주와 11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죠. 1번마 라운 제임스 중심으로 배점해 들어갑니다. 8번마 메리 화이트, 6번마 석가불식, 안쪽에 3번마 라운 불패, 4번마 급행마, 이런 마필이 팔리죠. 1번마 라운 제임스는 1번 게이트 이점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마필이 원래 그 발주가 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발주가 되면서 입상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죠. 혈통을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뛰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선행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라운 제임스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반면에 이제 메리 화이트와 석가불식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죠. 메리 화이트는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편성이 약했고 또 레이스도 잘 풀리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메리 화이트 못 믿는 마필이고, 석가불식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데뷔전 때 바람도 많이 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혈중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석가불식은 훈련은 잘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믿고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지고, 복병은 3번마 라운 불패와 외곽이 11번마 통합시대죠. 3번마 라운 불패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바닥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눌러 앉아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14주 만에 나왔지만 컨디션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고요. 또 안쪽 게이트 지점도 지니고 있고, 이번 경기는 안쪽 게이트라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바닥에 있을 하는 게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선의권에 갔다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외곽의 11마 통합시대라는 마필도 9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그 공백을 가지기 전보다는 힘이 좀 더 차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11마 통합시대, 안쪽에 라운 불패, 요런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의 도전도 결코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죠. 따라서 액면적으로 좀 떨어집니다만 그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의 선전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2번마 루카스, 7번마 라운 윌리엄스, 승급전을 가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고요. 그 밖에 4번마 베스트 메이드, 또 6번마 스트롱 라이트, 11번마 바람의 소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편성 굉장히 빡빡합니다. 지금 인기 마필들도 물론 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들이긴 합니다만 그 비인기 마필 중에서도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죠. 5번마 더 좋은 내일과 10번마 판타스티킨, 5번마 더 좋은 내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편성은 물론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정말 많이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고 따라가면서도 얼마든지 능력 발휘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5번마 더 좋은 내일이고, 10번마 판타스티킨도 지난번에 고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이죠.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났는데 컨디션 상승과 맞물리면서 1권의 우승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타스티킨이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초반부터 난타전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따라가는 판타스티킨이 역시 단거리에서는 막판 한 발이 가능한 전형적인 단거리 추임 마필이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1000m 타고 컨디션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10번마 판타스티킨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단순하게 그 앞선 선행마보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5번 더 좋은 내일, 또 10번마 판타스티킨,
이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랑규의 오늘 첫 번째 신마 추천 경주입니다. 3번마 나르두시, 1번마 흥깨비, 5번마 박차오름, 11번 흥부자, 12번마 야우 MJ캣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죠. 사실 뭐 이 인기마 5등 안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기타 다른 마필들은 능력적인 측면에서 뭐 인기마들을 상대하기는 다소 좀 버거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1번, 3번, 5번, 또 11번, 12번 요 5필 안에서 경주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경주는 요거 한 방 제가 노리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두 마필밖에 지금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현장에 가서 뭐 한두 컨디션이 좋으면 받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주력은 요거 한 방입니다. 짭짤한 배당이 정말 예상이 돼요. 물론 뭐 여러 방 가서 고배당 맞추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요거 한 방에 짭짤한 배당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좀 거품의 인기마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린다면 의외로 또 쉽게 그렇지만 또 짭짤한 배당을 제대로 적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박랑규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2번마 이스크라, 1번마 대우나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여기에 11번마 마이다스 치프, 10번마 메가시티, 또 6번마 K존 요런 마필이 팔리는데 2번마 이스크라 같은 경우는 단독 선행이 가능하죠.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컨디션은 그렇게 싹 좋지는 않았던 그런 마필인데 스타트 능력으로 입장을 차지한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컨디션은 뭐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요. 조경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편성도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안쪽 게이트 2점을 또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이스크라는 인정이 되고 1번마 대우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착순권에는 꾸준하게 진입하긴 합니다만 이 결정적인 한 발이 없는 그런 마필이죠. 그렇다고 스타트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바닥권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능동적인 추입을 해올 정도의 사이즈가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따라서 2번, 1번의 대끼리는 조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보병은 9번마 스페셜버드예요. 스페셜버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비록 뭐 편성이 강하지 않고 출전 두수도 많지 않은 과정에서 사책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이나 힘은 계속 지금 차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레이스가 굉장히 느린데 상대적으로 스페셜버드는 다시 한번 이제 앞선 공략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는 앞에 갖다 붙여놓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편성이 워낙 강하지 않다는 점, 또 전개적인 메리트, 또 컨디션의 변화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스페셜 버드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기대에서는 밀려 있긴 합니다만 뭐 인기마들의 전력이 이스크라를 제외하고는 뭐 별 게 없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9번 스페셜 버드의 입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4번마 언디피티드, 6번마 라운 시리우스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그 밖에 7번마 한일달빛 달빛, 또 5번마 머니지프, 12번마 이스트 킹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3번 언디피티드 같은 경우도 좀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단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 인기를 끌면서도 물론 뭐 사연은 다 있었어요. 7월 22일 같은 경우는 스타트 때 방해를 받았죠. 그래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지난번에는 나무랄 데 없이 탔어요. 이번 게이트에서. 그렇지만 능력 발휘가 안 됐다는 점에서는 역시 그 성장의 한계를 좀 노출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언디피티드도 인기 마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6번만 라운 시리우스가 더 낫죠. 언디피티드보다는 일단 이 마필은 지난번에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3차기에 머물렀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좀 더 있는 마필이죠.
앞선 공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언디피티드보다는 6번마 라운 시리우스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여기에 복병은 3번 스카이마린이에요. 스카이마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외곽에서 굉장히 무리한 레이스를 펼쳤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면서도 3차기 갖다 대면서 그전과는 뭐 색다른 전력 계속해서 지금 컨디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마필이고, 오늘은 안쪽 게이트입니다. 따라서 뭐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이번 경주가 2번마 스타리스트나 6번마 라운시디우스 이런 마필들이 앞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카이마린이 선의권에서 이번 경주는 뭐 체력의 전개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뭐 4번, 6번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립니다만 3번마 스카이마린도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는, 자력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박남기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정말 난타전이에요. 일단 뭐 인기 마필은 8번 팔도대장, 7번마 위너스프리, 요 승급전을 갖는 두 마필, 또 두 마필 공이 선행마예요. 안쪽에 1번 천몽도 마찬가지죠. 승급전에 역시 선행마. 지금 승급전을 갖는 선행마 세 마필이 지금 1, 2, 3위 인기를 나눠 가지고 있는데, 뭐 이번 세 마필 안에서 끝나기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의 4등급에서 또 잔뼈가 굵은 마필들도 있고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 이게 지금 1번, 7번, 8번이 앞선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선의권 내지 중위권에서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뭐 정계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승급전을 갖는 선행마들을 다 인정하고 하는 게 이유가 없습니다. 보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도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해서 제가 충마로 놓고 갈 예정이긴 합니다만, 다른 마필들도 또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도 정계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복대복 막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복대복 막공까지 그랬을 경우에는 뭐 중고배당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제 스타일대로 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칠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죠. 이번 경주도 선행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데, 12번마 큐피드 닥터, 안쪽에 1번 장산제국, 2번마 거센 마풍, 5번마 라운프라이머, 8번마 정상무적, 뭐 4번 강춘의 별, 뭐 여러 마리가 팔려요. 인기마도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앞선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죠. 3번마 음악대장, 9번마 우라칸, 이런 마필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3번 음악대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아쉬움을 좀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아쉬움을 남겼다기보다는 뭐 승급전에서 적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후미권에서 그냥 걸음만 재봤던 그런 마필이고, 또 하나는 음악대장은 역시 1300보다는 1200이 훨씬 더 나은 마필이에요. 필통적으로는 거리가 그렇게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쪽 게이트입니다. 뭐 지난번에는 스타트 할 때 또 그 점프 스타트를 하면서 뭐 바주가 늦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했던 마필인데, 오늘은 선의권에 움직일 가능성이 없죠. 전개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음악대장 가능하고, 9번 뭐 우라칸도 지난 7월 달에 이제 출주 취소가 되면서 최근에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제 찬바람이 살짝 불면서 컨디션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우라칸 같은 경우도 단거리에서는 역시 힘으로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없어요. 앞선이 워낙 치열하다는 점에서는 여유 있게 따라가는 우라칸이 막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따라서 뭐 인기 봐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뭐 3번 뭐 음악대장, 9번 막 우라칸, 이런 마필 보병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1번마 야오 스트롱캣, 10번마 센스쟁이, 6번마 흥짱, 안쪽에 2번마 삼성동행, 또 9번마 장산베어스, 이런 마필들이 팔리죠. 이번 경주도 혼조도가 좀 있어요. 혼합 4군의 1200인데 최근에 뭐 혼합 4등급 경주가 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능력마들은 다 승급을 해서 올라갔고, 속된 말로 좀 찌끄러기들만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액면적으로는 11번, 10번 두 마필이 나와 보이긴 합니다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요건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야오스트롬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서 뭐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그 전에 7월 7일 경기를 보면 또 외곽에서 좀 헤맸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어요. 그 어려움에 여력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 경기는 외곽으로 좀 밀려나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전개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야우스트링켓도 못 믿는 마필이고,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차지했던 10번마 센스쟁이라는 마필도 지난번에는 전개적으로 너무 레이스가 잘 풀렸습니다.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외곽 게이트로 밀려나 있어요. 그리고 센스쟁이라는 마필 자체가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뭐 내리에는 조금 강연한 인상을 줄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혈통지 대치가 높은 마필이 아니에요. 따라서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조건이라면 센스쟁이도 입상을 장담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11번 야오스트롱켓, 10번만 센스쟁이 다 몰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6번만 흥짱, 2번만 삼성동해 이런 마필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죠. 흥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거세를 하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컨디션은 좋았습니다만 또 진로가 막히는 불운 속에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뭐 힘이 워낙 좋은 그런 마필이고, 레이스 흐름 자체도 아주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흥짱이 이번 경기는 좀 더 앞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이번은 삼성동행은 혈통적으로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데뷔전에서는 뭐 이래서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지난번에는 외곽을 돌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고, 컨디션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오늘은 뭐 장구의 변화까지 주면서 조기강도를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왔고, 안쪽 게이트입니다.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따라서 삼성동행도 이번 경기는 최대한 앞선에 갖다 붙이면서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보여줄 거는 매력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인기는 뭐 야오스트롱켓, 10번만 센스쟁이 요 두 마필이 대결을 팔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2번만 삼성동행, 6번만 흥짱 요런 마필들의 선전이 좀 더 가능성이 높고 열려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박남기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1700이라는 경주 아래에 변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그 기복을 보이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뭐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 자체가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굳이 뭐 인기마를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죠. 배당판은 2번마 소비뇽, 뭐 1번마 런 위드 골드, 3번마 온리고, 5번마 키마, 9번마 다비키, 11번마 미스터 터너 이런 마필들이 대기로 팔려요. 인기마로 대두가 됐는데, 소비뇽 같은 경우도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행 가능성을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소비뇽 자체가 이렇게 거리가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얼마만큼 페이스 조절을 하고 전개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소비뇽 1700이라면 믿고 들어가기는 좀 부족하고, 다베키란 마필도 뭐 지난번에 다죠. 더는 없는 그런 마필이고 12주에 공별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따라서 레이스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다베키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물론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다베키 역시 못 믿는 마필이죠. 워낙에 지난번에 다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인기 마필들을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보병권에 있는 마필들의 선전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뭐 1700이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액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인기반으로 들어와도 매당 좋아요. 그렇지만 뭐 인기반을 저는 뭐 굳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진 보병마들과 엮인다면 중고배당으로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고배당까지 노려가는 오늘 박남규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3등급 19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출전 누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좀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죠. 1번마 허니 버튼이놈, 3번마 지상비행, 4번 금투사, 5번 컴퍼스, 6번마 역대최상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요. 일단 1번마 허니 버튼이노도 눈에 익히죠. 적용 기수죠. 지난 7월 달에 호흡을 맞추면서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인데 일단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허니 버튼이노도 뭐 편성으로만 보면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믿고 들어갈 정도의 마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인기도에서 살짝 밀려있는 2번마 손오공, 뭐 6번 역대최상 이런 마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손오공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너무 바닥권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계속 좋아요. 따라서 뭐 손오공도 충분히 가능하고 6번마 역대최상도 19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좀 능력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고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뭐 출전 도수가 많지 않지만 되는 마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따라서 뭐 2번 손오공 또 6번 역대최상 인기도에서는 살짝 비껴나 있지만 이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박남기 오늘 네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그 혼합 3등급의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또 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변수를 또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배당판은 5마 땡큐 찰리, 4번마 너라는 축제, 3번마 브로드웨이신 요 선행마들이 좀 역시 강세를 띠면서 팔려요.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7번마 핵 항공모함 또 6번마 현무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일단 땡큐 찰리 같은 경우도 승급제는 부담이 있습니다. 일단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분명 더 있는 마필은 맞아요. 그렇지만 안쪽에 브로드웨이신 너라는 축제 요런 그 탁월한 선행마들이 같이 지금 몰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앞선에서 땡큐 찰리가 얼마만큼 편안하게 선행을 가냐 요 관건이에요. 못 갈 수도 있고 가는 과정 자체가 좀 힘겹다리면 막판까지 버텨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브로드웨이신도 그렇고 너라는 축제도 마찬가지죠. 너라는 축제는 9주 만에 나왔는데 컨디션은 좋아요. 그렇지만 역시 선행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앞선에서 그렇게 쉽게 끝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 전개적인 메리트는 분명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복병이 한두 있기 때문에 그 복병을 역시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면서 이게 앞선이 몰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추임마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복대복 막건도 이번 경주 역시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주고 그랬을 경우에는 또 고배당으로 역시 직결이 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복병 한두를 진하게 노리고 가면서 복대복 막공까지 중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 네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2경주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죠. 배당판은 11번 오피스7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기에 5번마 와일드 썬더, 6번마 골드뮤직, 8번마 이강사석, 3번마 위너레드 여러 마리가 팔리죠. 오피7 같은 경우도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2000m를 뛰고 1400으로 내려온 거는 좋아요. 적정거리인데 최근에 이제 1400에서도 조금 한계를 노출하고 있죠. 지난 7월 달에 우승은 2번 게이트 2점 안쪽을 파면서 뭐 제대로 전개적인 메리트도 좀 있었는데 외곽 게이트라면 오피7도 이거 못 믿는 그런 마필이고 오피7보다는 와일드 썬더가 낫죠. 와일드 썬더는 1400으로 내려온 경주거리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와일드 썬더 최근에 뭐 2000m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1400으로 내려왔고 부담 중량도 2kg가 빠져있는 조건이라면 이 오피7보다는 와일드 썬더의 선전이 가능하고 안쪽에 3번마 위너레드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부산 광역시장배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11주 만에 나왔지만 적용량도를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위너레드도 최근에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11주에 공배를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컨디션을 많이 회복을 해가고 있고 1400이라는 것도 위너레드의 입산 전망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요인이죠. 따라서 뭐 컨디션을 회복을 하고 있는 위너레드, 또 줄어든 경주 거리 혜택을 보는 5번마 와일드 썬더, 뭐 3번, 5번 막권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